지난밤 새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와 장혜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입니다. 15일 뉴욕 증시는 주요 지표 부진과 코로나19의 가파른 재확산 그리고 부양책 협상을 주시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대선 전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가운데 오늘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에 부양책을 1조 8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트위터에는 Go big or go home. 할 거면 화끈하게 하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한편 실업지표가 악화하면서 투자 심리를 저해했습니다. 노동부는 15일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5만 3천 명 늘어나 89만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한 83만 명보다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기록해 고용 정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겨울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다수의 주에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모건 스탠리와 드럭스토어 체인 월그린스가 예상치보다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3분기 수익이 예상치보다 40센트가량 앞서면서 오늘 주가 1.5% 올랐습니다. 한편 경제 지표는 혼재된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17에서 10으로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9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 올랐는데 이는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오늘 이런 주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시장이 백신 사용 가능 시점과 부양책 도입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 불확실성에 대비함에 따라 앞으로 몇 주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종과 종목으로는 에너지주가 1% 오르며 가장 강했고요.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약했습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나머지 빵주는 모두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0.3%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가운데 점차 하락폭을 줄여나간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약보합권에 마감하면서 28,49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47% 떨어졌고요. 11,71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도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0.15% 떨어진 3,483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WTI 가격이 0.1% 올랐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었었는데요. 일단 유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하죠. 이것은 분명한 유가의 하락 요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매주 발표하는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382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유에 대한 수요는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을 상쇄시키면서 0.1% 하락에 그쳤습니다. 40.99달러의 현재 선물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반대로 이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2% 정도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큰 부양책을 원한다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0.2% 금값이 오르면서 1911.6달러를 기록했는데 다만 이 외환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0.45% 오히려 올랐습니다. 93.8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백악관 측에서 강경했던 입장을 한번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부양책 기대감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채 금리를 소폭 올렸습니다. 0.737%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장혜진은 어떤 뉴스일까요? 네, 전날까지 부양책 합의가 대선 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트럼프의 재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가 됐는지 이번에는 백악관 측에서 부양책 타결을 위한 양보에 나섰습니다. 이날 먼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대선 전에 이 코로나19 부양책 타결이 어렵다면서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양측이 아직도 주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부양책 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시사를 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국가 검사 전략 제안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대립으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협상을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바이러스 검사 지원 규모와 관련한 입장은 양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부양책 규모를 기존에 제안했던 1조 8천억 달러보다 더 늘려나갈 수 있다,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어제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Go big,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합의를 하라라고 주장을 한 가운데 이날도 역시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그녀는 이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펠로시 의장의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민주당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제는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부양책에 합의를 해줘야 된다면서 I'm ready to sign. 자신은 사배안에 성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GM의 이 자동차 자율주행 개발을 전담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크루즈라고 하는데 이 크루즈라고 하는 기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이 시험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도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자율주행 차량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크루즈는 GM의 자회사이자 또 혼다와 소프트웨어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자율주행을 전담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당국으로부터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험 운행 허가를 획득했는데 이날 GM의 주가는 약 2% 정도 올랐습니다. 크루즈의 CEO인 댄 암만은 길을 달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무인 시험 운행 자격을 획득한 것이 크루즈가 처음은 아닙니다. 크루즈가 오히려 5번째고요. 앞서서 4개의 기업이 더 있었는데 알파벳의 웨이모가 이미 2018년에 획득을 했고 또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는 유로, 중국 스타트업 오토엑스, 아마존의 죽스 이렇게 4개 기업이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무인 자율주행 시험운행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4개의 시험운행 승인과 이번에 다른 점은 바로 이겁니다. 기존 4개 승인은 실리콘밸리 내의 도심 지역만 달릴 수 있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만큼 좀 쉽게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얘기고요. 반면에 이번에 크루즈가 받은 승인은 샌프란시스코 내의 모든 도로를 밤낮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율주행까지도 할 수 있게 시험할 수 있게 승인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이 태양광 에너지 기업인 중국의 작은 SPI 에너지사가 이전에 전기차 제조에 뛰어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디슨 퓨처라는 자회사를 공개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루 13배 폭등한 기록을 보여줬었고 이날도 이 에디슨 퓨처 덕분에 SPI 에너지가 장중에 72%까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12달러 선까지 치솟았고요. 마감 기준으로 27.3% 오른 채 마감을 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SPI 에너지는 이들이 내놓은 이 자회사 에디슨 퓨처가 중국 산시성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통지아 오토모빌과 스마트 픽업 트럭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폭등세가 시연이 된 건데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SPI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더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통지아는 중국의 최대의 플라스틱 기계 전문 제조업체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에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SPI 에너지가 통지하에 전기 픽업 트럭과 전기 로지스틱스 차량을 북미에 독점적으로 배급한다, 이 유통하고 판매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SPI 에너지의 주가는 연초 대비 415% 넘게 급등을 했고, 자회사 에디슨 퓨처가 지난 9월 설립된 이후로는 4,300%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플래그십 세단 모델이죠. 모델 S의 가격을 이번 주에만 2차례나 인하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그 가격 인하 소식을 트윗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늘 밤에 그 모델 S의 가격이 69,420달러로 바뀝니다. 라고 이 트윗을 전했는데요. 이번 가격 인하는 이번 주 초에 이미 테슬라가 모델 S의 가격을 3.5%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한 주에 두 번씩이나 이 가격을 인하하게 된 겁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루시드 모터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트윗은 루시드 모터스가 전기차 세단 가격을 공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조만간 출시할 전기차 세단인 루시드 에어의 가격을 77,400달러라고 공개를 했는데, 다만 이것을 만약에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게 되면은 69,9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69,420달러로 제시를 한 것인데, 다만 이 그 69,420달러 이 금액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농담을 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의 특성상 이 69,000에 69,000, 그러니까 69는 우리가 성적으로인 농담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숫자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420, 이거는 대마초를 지칭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를 조합해서 가격을 내놓은 건데요. 최근 중국에서도 이 판매 가격을 다 인하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를 둘러싸고 가격 경쟁도 요즘 들어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맨하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